자본에 대해서 봅시다. 자, 우리가 자본이라고 지금 자산부채 자본할 때의 이 자본은 자, 이퀄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자본 중에서 우리가 분류를 하면 자, 이 자본에는 우리 납입 자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자본 간의 거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본 간의 거래. 자, 여기에서 발생한 계정 과목이 아니고 분류로 자본금이라는 분류와 자본잉여금이라는 분류와 그리고 자본조정이라는 분류로 세 분류가 또 나눠지게 되고 또 손익자본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영업활동에 의한 거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걸로 인해서 발생한 자본이 된 걸 우리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그리고 이익잉여금 이렇게 또 두 분류로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납입자본, 손익자본이란 표현은 회계에서는 사용하는 분류가 아니고 이건 상법에서 하는 분류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있는 회계 기준이 상법을 따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상법 기준의 분류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에 따라서 얘네들이 성격이 좀 틀려요. 자본 간의 거래라고 한 거는 우리 손익 거래가 아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투자받거나 아니면 우리가 주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 아래쪽은 우리가 사업하면서 일어난 거래에 대해서 내 돈이 되었다 아직 안 됐다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로 분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 자 이제 분류들의 계정 과목들을 먼저 보면 자, 첫 번째 분류로 자본금이라는 분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자본금이라는 분류에는 계정 과목이 보통주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과 우선주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어요. 자, 보통주 자본금이라는 이 계정 과목은 우리 전산 세무회계하고 AT 자격 시험에서는 이 보통주라는 글자를 생략을 해서 그냥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 있고 우선주 자본금은 그냥 우선주 자본금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외 나머지 그냥 일반 실무 버전이라든지 ERP 프로그램에서는 이 계정 과목은 보통주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쓰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시험 볼 두 협회 시험에서는 그냥 자본금이라는 글자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분류의 자본금과 계정 과목 자본금 혼돈하시면 안 돼요. 분기할 때 자본금은 우리 보통주 자본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반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주식하시는 분이 별로 한다고 저한테 말하신 분 없으니까 같이 있으면 들켜요. 왜냐면 우리 수업 시간에 한번 확인해야 되거든. 그런데 같이 있지 않으면 제가 알 수가 없죠. 왜냐면 우리 아빠들 그것 때문에 제가 몇 개 보고 이야기해주고 그랬어요. 왜냐면 옆에 휴대폰 열어놓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내가 봤을 때 많이 봤었는데 근데 그 우리가 흔히 주식이라고 말하는 것 있죠. 그건 보통주 자본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는 지금 제가 자본금 이야기하는 건 주식 이야기구나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돼요. 그럼 이 보통주 자본금은 우리 회사가 기업의 이 주식의 주권의 보유 능력이 청구권도 있고 그리고 의결권도 있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다 있는 게 보통주 자본금이고 우선주 자본금은 청구권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의결권이 없는데 이 의결권이 없는 건 리스크가 생각보다 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으로는 우선주 자본금 주식은 안 사는 게 좋아요. 개미 투자자가 우선주 자본금으로 몰려들었죠. 그러면 일반 주주들이 보통주 자본 있는 주주들이 이거 없애버리기 위해서
의결할 때 배당 안 하기로 의결해 버려요. 그 얼마 안 걸려요. 한 1, 2년만 있으면 얘가 똥값 되면 회사가 사서 없애버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미 투자자들은 주로 안 쓰는 게 좀 좋은 거예요. 근데 꼭 보면 주식 한 2, 3년 하면 이런 이야기해요. 야, 삼성전자 주식이 몇십만 원짜리가 있더라. 그건 뭐냐? 그래서 넌 주식 하지 마라고 나 욕하는데, 왜냐면 시작할 때부터 주식 금액이 두 개, 이거 두 가지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 문제가 있는 거예요. 노름하러 뛰어든 거예요. 화투 그림 맞출 줄 알아서 노름하러 들어간 거랑 똑같은 거죠. 자, 그럼 자, 지금 이걸 우리 자본금이라고 하는데, 자, 제가 분류는 이쪽에 계속 써가면서 아래에 이 자본금이란 계정 과목은 이 다음 페이지에도 제가 쭉 설명을 하면서 왔다 갔다 좀 할게요. 위쪽에는 계정 과목도 정리하고 아래쪽에는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이제 표현 중에 증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증자. 증자라는 표현은 무슨 의미냐면 자본금을 증가시키다라는 뜻이에요. 뜻이라기보다 줄임말이에요. 자본금을 증가시킨다라는 말의 줄임말인데, 자본금을 그럼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식을 발행해야 돼요. 그럼 증자를 행하다, 주식을 발행하다는 같은 말인 거예요. 자, 자본금 증가시키다라고 했는데, 자,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 보통주 자본금은 자본이죠. 지금 제가 공부하고 있는 게 위치가 차변이에요, 대변이에요? 대변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금을 증가시키다라고 하면 우리는 분개할 때 그냥 이것저것 볼 것 없이 대변에 자본금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게 자본금을 증가시키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서 제일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게, 자, 우리는 주권을 인쇄를 하면 그 주권에는 액면 금액이 있어요. 우리가 처음 발행할 때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 가서 우리 회사 그 법인 등기부 등본을 떼면 주식 수가 100만 주예요. 와, 우리 회사 100만 주나 주식 있어. 나중 보면 한 주당 100원짜리예요. 그럼 1억짜리인데, 근데 우리 이 주식은 최소 금액이 100원으로 지금 바뀌어서, 옛날에 200원이었다가 100원으로 내렸는데 100원짜리로 무수하게 많이 쪼개질 수도 있고, 그거는 회사가 설립할 때에 주식의 금액을 둘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주권에는 액면에 적혀 있는 금액이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 기업의 가치에 따라서 이제 이 주식에 대한 시가는 변하는 거고 액면에 적혀 있는 금액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본금이라는 건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뼈대와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액면에 적혀 있는 순수한 그 금액을 자본금이라고 하지, 다른 거는 이 자본금보다 살이 붙었다, 돈 벌었다, 손해 봤다,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본금 계정 과목은 무조건 액면가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본금 계정 과목은 무조건 액면가를 써요. 자,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액면가 쓰는 계정 과목은 두 개밖에 없어요. 한 개는 뭘까? 지금 이제 자본금 이야기했고, 한 개는 그렇죠. 어제 했던 사채. 사채도 액면가 쓴다라고 했죠. 그 두 계정 과목 외에는 액면가를 절대 쓰면 안 돼요. 거꾸로 이 두 개는 액면가 안 쓰면 틀리는 계정 과목, 사채와 자본금은. 그런데 또 거꾸로 말하면 다른 계정 과목에 액면가 쓰면 그 문제는 틀린 거예요. 그럼 액면가 쓰는 계정 과목은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럼 다른 문제에서 현혹되시면 안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이 주식은 작은 금액으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주로 표현할 때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를 주로 이야기를 해요. 작은 금액수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주식수의 액면가를 곱해서 금액으로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주식을 발행하다라고 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주를 발행을 하고 액면가가 한 주당 1000원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 대변의 자본금 그리고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100만원 쓰는 건 불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차변에 돈을 받는데 우리는 시장에 형성된 시가나 공정가액으로 받을 거예요. 발행하면 이 시가가 다른 말로 발행가가 되는데, 자 만약에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이런 경우 보면 저 찾아주셔야 돼요. 1000원이라면 똑같다면 나는 발행하고 돈을 100만원 받았다라고 이렇게 쓸 거예요. 발행가와 액면가가 이렇게 똑같으면 이걸 우리는 액면 발행이다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증자를 하다라고 하면 이것저것 별 것 없이 무조건 대변의 자본금 그리고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혹은 주식을 발행했다 그래도 이것저것 별 것 없이 대변의 자본금 그리고 금액은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그래 놓고 얼마 받았는지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되는 걸 볼 건데, 자 계정 과목 중에 보기 전에 이 자본잉여금은 자본 간의 거래에서 이익이 난 것을 이익을 자본잉여금이라 그래요. 그럼 자본조정은 어떤 걸 자본조정이라고 하냐면 자본 간의 거래 중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하지 못하는 계정 과목을 우리는 자본조정에 둔다고 보시면 돼요. 자본 간의 거래 중에서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계정 과목들 있죠. 그 계정 과목들을 우리는 자본조정에 둔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계정 과목들을 보면, 자 얘는 아래쪽에서 들고 계정 과목들 여기다 쓸게요. 자, 우리가 주식을 발행하는데 1000주를 발행을 하고 액면가가 1000원이고 발행가가 1200원이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주식을 발행했다라고 하면 대면의 자본금 이 금액은 무조건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그리고 차변에 돈을 받을 건데 우리는 주당 1200원에 발행했으니까 1000주면 120만원 받았겠죠. 그럼 내가 받은 돈은 120만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액면가보다 더 많이 받은 이 20만원을 우리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주식을 발행하면서 초과금이 나왔다. 한마디로 주식의 액면가보다 초과해서 받은 돈을 우리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 계정 과목의 성격을 보면 지금 이 증자를 하는 거래는 손익 거래가 아니에요.
손익거래라는 건 우리가 뭔가를 사고 팔아가지고 돈 남기려고 하는 행동의 거래를 이야기하는데, 얘는 지금 투자받는 거예요. 주식 발행해 주는 거는. 그럼 투자받는 행동하는 자본거래인데, 지금 자본거래에서 누가 봐도 액면가보다 많이 받아서 이익 본 거죠. 그래서 자본 간의 거래에서 이익 본 거를 우리는 자본잉여금이라는 계정 과목, 죄송해요.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를 해요. 주식 발행 초과금은, 이 계정 과목은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하는 계정 과목이에요. 이거는 자, 다음 이번에 우리 회사가 주식을 발행을 하는데, 전주 우리가 발행하는 주식이 한 주당 700원에 발행을 한 거예요. 700원에. 자, 그럼 우리는 주식 발행하면 무조건 이것저것 볼 것 없이 대변의 자본금 그리고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쓰는 거는 변함이 없고, 자, 그리고 차변에 우리는 발행한 돈을 받을 건데, 발행가가 주당 700원이니까 70만 원을 받았네요. 그럼 액면가보다 작게 받은 이 30만 원을 우리는 계정 과목을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할 거예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의 성격을 보면, 얘는 자본 간의 거래인데 자본금은 얘고, 자본 간의 거래에서 이익 본 것도 아니죠. 그냥 뭐또 손해 본 거네. 그럼 이익 본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 조정 항목으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이에요. 얘는 자본 조정으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이라는 거예요. 자, 다음, 이번에는 감자를 봅시다. 자, 그냥 감자라고 했으면 제가 좋아하는 정말 먹는 감자였을 텐데, 전 감자 엄청 좋아해요. 근데 지금 이 감자는 그 감자가 아니고 우리 자본금을 감소시키다, 시키다의 줄임말이에요. 증자는 자본금을 증가시키다, 감자는 자본금을 감소시키다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그럼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식을 소각해야 돼요. 소각이라는 건 불태 없앤단 말이 아니고 아예 없애버리다라는 말의 한자어예요. 자, 그럼 우리는 증자는 주식을 발행하는 거고 감자는 주식을 소각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증자를 행하다라고 했을 때는 대변의 자본금인데, 이번엔 자본금을 줄이려면 자본 자리 반대쪽에 써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소각이라는 글자가 시험에 잘 나올 건데 이 글자 보이면 그냥 자연스럽게 차변에 자본금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했던 자본금 계정 과목은 무조건 액면가를 쓴다라고 했죠.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주식을 소각하는 이유는 사실 일반적으로는 하나예요. 배당하기 싫어서. 주주한테 배당 안 하려면 우리 기업이 사와야지. 그죠? 그럼 우리 이제 얘를 가지고 보면, 자, 우리가 주식을 소각해요. 소각하는데, 자, 소각하는 주식이 1000주를 소각할 거고, 그리고 액면가가 1000원이고, 그럼 이걸 우리가 시장 가격에 형성된 가격에 증권거래소에 등록되어 있는 가격에 사와서 없애야 되겠죠. 그냥 달라고 하면 안 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가가 한 주당 800원이다라고 볼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우리는 소각한데 그럼 이것저것 볼 것 없이 차변에 자본금, 그리고 이 자본금 금액은 무조건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숫자가 여기 0이 하나 빠졌네요. 1000주 그러면 100만원. 제가 공을 하나 빠뜨리더라도 컴마는 잘 안 실수 안 해요. 그래서 당 1000원인데 1,00 하면 공 하나 빼먹었다 생각하셔야지, 공 안 찍어도 되고 찍었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가끔씩 제가 손가락이 잘못돼서 공 하나를 덜 눌렀나 봐요. 자, 그럼 우리는 이 주식을 소각하는 만큼, 없애는 만큼 주식을 사오는데, 사올 때 들어간 돈이 주당 800원이라서 80만 원을 준 거예요. 자, 그럼 차이 나는 이 20만 원을 보면, 지금 나는 100만 원의 액면가인 주식을 감자하고 있는데, 자본 감소시키고 있는데 80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액면가보다 작게. 그럼 20만 원 이익 봤다라는 건 알겠죠? 이 돈을 우리는 감자 차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돈을 감자 차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자, 그럼 이 감자 차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보면, 자, 지금 감자를 하는 이 거래도 차변의 자본금, 그리고 대변에 우리는 이걸 사오는 건데 손익 거래가 아니죠. 자본 간 거래인데 이익 본 거죠. 자본 간의 거래에서 이익 본 거를 우리는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자 차익은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되는 분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좀 이번에 제가 뭐 할지 느낌이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주식을 소각을 하는데 1000주를 액면가가 1000원인데 시가가 1300원이다라고 볼게요. 그럼 얼마의 시가든 뭐든 상관없이 우리가 소각한다면 차변의 자본금, 이 금액은 무조건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그리고 나는 돈 주고 이걸 사와서 소각하는데 시장 가격이 주당 1300원이라서
130만 원을 준 거예요. 그럼 나는 차이 나는 이 30만 원을 자본 간의 거래인데 자본금 아니고, 그리고 자본 간의 거래에서 이익 본 거 아니기 때문에 자본 조정으로 분류하는 감자차손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그럼 이 계정 과목은 방금 제가 먼저 말한 것처럼 자본 간의 거래인데 자본금 분류 안 되고 자본잉여금 분류 안 되고, 그래서 감자차손이라는 분류가 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자 이제 우리 조금 생뚱맞은 느낌이지만 유가증권을 한번 봅시다. 유가증권 중에 지분증권을 우리가 취득을 했을 때 계정 과목 분류를 보면 우리가 단기 보유 목적, 시세 차익 목적, 단기 시세 차익 목적하면 둘이 합성어죠. 그리고 시장성 있는 주식이라면 우리는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하겠죠. 취득 자산으로. 다음, 특정 기업의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이라면 지문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고, 다음, 왜 샀는지 모르는 우리 위 두 계정 과목 분류 외 지분증권은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자, 이렇게 할 건데, 근데 이번에는 봤더니 과거에 발행한 우리 회사의 주식을 산 거예요. 우리가 주식 봤더니 옛날 우리가 발행했던 우리 주식인 거야. 이때 쓰는 계정 과목이 자기 주식이라는 계정 과목이에요. 자기 주식은 그냥 시장에 떠돌아다니는 유가증권 중에 우리가 발행한 주식을 칭하는 계정 과목이에요. 자기 주식이라는 계정 과목은, 근데 이 자기 주식을 회계에서는 이 자기 주식을 자본으로 봐요. 근데 이 자기 주식은 원칙적으로는 상법상 우리 회사가 보유할 수 없어요. 이 자기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 하나는 이 앞에 바로 앞에 했던 감자를 하려고 주식을 사오는데 그날 바로 못 없앨 수 있잖아. 어떻게 사온 날 바로 우리 없애기 위한 그 행정 처리를 전부 다 할 수가 없겠죠. 법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없앨 때까지 임시적으로 보관할 때 써두는 게 자기 주식이고, 혹은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그 회사가 우리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계정 과목을 자기 주식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돈 나간 거죠. 그래서 우리 회사 주식을 내가 보유한다는 건 내 돈이 과거에 주식 발행하면서 돈 받았던 걸 그 돈이 유출되었다 봐서 회계에서는 자본으로 봐요. 근데 이 자기 주식은 자본금이 아니죠. 이미 투자받은 돈이 자본금인 거고, 얘는 유가증권 이름이에요. 그럼 자본금 분류 안 되는 거고, 이거 자본간에 그래서 이익 본 거 아니죠. 그래서 얘는
자, 계정 과목이 자본 조정으로 분류가 돼요.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으로 분류가 돼요. 그럼 이 자기 주식을 취득을 해 볼게요. 자, 자기 주식을 취득을 하는데 액면가가 1,000원이고 시장에 형성된 시가가 1,200원이에요. 자, 그럼 이 자기 주식을 취득한다라고 하면 차변에 자기 주식이라고 쓸 거라는 거예요. 계정 과목으로. 자, 그리고 대변에는 우리가 돈을 지불을 하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 회사 주식을 우리가 취득하는데, 자, 액면가에 취득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이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거 우리가 살 거니까 액면가에 내놔라고 하면 손해 보면서 줄 거예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겠죠. 한마디로 자기 주식은 액면가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앞에 이렇게 했잖아요. 자본금 사채 이 계정 과목만 액면가 쓴다고. 얘는 자본금 사채 계정 과목 아니죠. 액면가 쓰는 거 아니에요. 나는 우리 회사 주식이라도 시장에서 사올라 그러면 시장가 이거 주고 사와야지. 그럼 120만 원, 이거 120만 원을 주고, 그리고 이 자기 주식을 120만 원짜리라고 장부에 써두는 거예요. 자기 주식은 그냥 이름이 자기 주식인 거지. 단기매매 증권도 120 주면 단기매매 증권 120만 원, 매도 가는 증권도 120,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도 120만 원인 거예요. 근데 우리 회사 주식은 자기 주식 120 적어둔 거예요. 자, 그랬다가 자, 이 자기 주식을 처분을 해요. 처분하는데, 자, 처분가가 죄송해요. 자기 주식 취득하는데 천주 취득이라는 표현을 안 썼죠. 그냥 100만 원이 튀어나올 수가 없죠. 천주 취득을 하면, 그럼 우리는 자기 주식 그냥 천주를 전부 다 처분을 하면, 자, 위에 취득했던 주식을 처분하면, 자, 첫 번째 한 주당 내가 1,400원에 팔았어요. 자, 그럼 우리는 자, 단기매매 증권이 120이었으면 얘 팔면 제일 먼저 단기매매 증권을 지우라 그랬죠. 우리 전에 단기매매 증권 팔 때 그랬잖아요. 장부에 얼마 적혀 있는지 보고 그거 지워라 그랬잖아. 팔았으면. 자기 주식 똑같은 거예요. 얘 팔았으면 이제 내가 주식 천주 다 팔아버렸으니까 없을 거잖아. 그럼 얘는 대변에 자기 주식을 지워주는 거예요. 근데 장부에 120만 원 적혀 있었네. 그럼 120만 원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기 주식 지웠으니까 차변에 내가 돈 받는 거 쓸 건데 나는 140만 원을 140만 원을 돈을 받았네요. 자, 그럼 차이 나는 이 20만 원을 자, 우리 자기 주식을 지금 처분했죠. 근데 이게 본 거지. 단기매매 증권 팔았으면 개정하면 단기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죠. 얘는 지금 자기 주식 팔았기 때문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자, 그럼 이 계정 과목의 성격을 보면, 자, 자기 주식이 자본이라 그랬죠.
그럼 얘는 손익거래가 아니고 자본거래인 거예요. 자본거래인데 지금 이 계정 과목은 자본금 분류되는 거 아니고 자본 간의 거래에서 이익 본 거죠. 그래서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자본잉여금 계정 과목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냥 위에 있던 이 자기 주식을 똑같이 1000주를 파는데 처분가가 900원인 거예요. 그럼 어떻든 간에 우리 자기 주식이 120만원 적혀 있었으면 자기 주식 120만원을 줄여주고 차변에 돈 받는데 나는 90만원 받고 팔았다는 거예요. 그럼 30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 30만원을 우리는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그럼 자기주식 처분 손실 이 계정 과목은 지금 이 자본 간의 거래에서 자본금 분류도 아니고 이익 본 건도 아니기 때문에 자기주식 처분 이익은 자기주식 처분 손실은 자본 조정으로 분류되는 항목이에요. 자, 그럼 이 계정 과목 가지고 보면 우리가 오해하기에 딱 좋아요. 자본 조정은 자본잉여금의 반대말이구나 라고 오해하기가 딱 좋은데 아니에요. 자본잉여금은 이거 외에 계정 과목이 몇 개도 없는데 얘는 자본 조정은 계정 과목이 자기주식도 있고 신주 청약 증거금이라는 계정 과목도 있고 위교부 주식 배당금이라는 계정 과목도 있고 혹은 배당 건설 이자라는 계정 과목도 있고 계정 과목은 자본 조정은 무수히 많아요. 얘네들은 자본 조정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냥 5년 이내에 이익 본 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자금 끌어와서 얘를 없애버릴 거예요. 손해 본 거는. 근데 자본잉여금은 안 없애도 돼요. 자랑스럽게 득본 거라고 그냥 놔둬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또 오해할 수 있는 게 자본 조정은 차변 계정이냐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주식 할인 발행 자금 차변에 생겼고 감자 차손도 차변에 생겼고 자기주식 처분 손실도 차변에 생겼으니까 자본 조정은 차변 계정이냐 오해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신주청약 증권금, 위교부 주식 배당금 이런 거는 전부 다 또 대변에 발생하는 거예요. 정말 자본 거래인데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들을 다 모아둔 계정 과목이 분류가 자본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차감 계정일 수도 있고 같은 쪽에 있는 걸 가상 계정이라고 하는데 같은 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거는 어디든지 왔다 갔다 있는 애들 전부 다 모아두고 있는 거예요. 자본거래에서 손익거래 말고. 자, 이게 우리 자본 조정인 거고 이 계정 과목은 이따 볼 거예요. 자고 자 다음은 이제 여기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고 있는데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미실현 보유 손익을 의미를 해요. 자, 우리가 물건을 팔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받았다면 손해봤다 이익봤다라는 건 실제로 일어난 일이죠.
실제로 일어난 거는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서 당기순이익이 되면 되는데, 근데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주식값이 올랐어요. 친구한테 자랑을 했어. 친구가 술 사래. 술 사 돈 있나요? 없죠? 전에도 제가 이런 이야기 했었죠. 그런 걸 실제로 안 일어난 보유 손익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안 일어난 걸 손익계산서에 집어넣어 버리면 주주들은 진짜 돈 번 줄 알고 배당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손익계산서로 안 가고 포괄 손익이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 재무상태표로 와서 포괄 손익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실제로 안 일어난 거라 그랬죠. 그래서 계정 과목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혹은 우리 재평가 잉여금 혹은 해외 사업 환산 손익, 뭐 파생 상품 위험회피, 뭐 손익,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그럼 얘네들의 큰 특징이 뭐냐면 실제로 안 일어난 거다 보니까 얘네들의 계정 과목에는 평가나 환산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안 일어난 거다 보니까 이 계정 과목에는 지금 얘도 평가 환산 이런 글자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실제로 안 일어난 거기 때문에 손익계산서로 바로 못 가고 여기에 좀 들어와 있다가 우리 실제로 실현이 되면 손익계산서로 들어갈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이익 잉여금으로 분류되는 거는 법정 적립금과 기타 법정 적립금과 임의 적립금과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있어요. 그럼 자, 이 법정 적립금은 얘는 상법 규정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법정 적립금이라고 하고, 이 계정 과목으로는 이익준비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어요. 이 이익준비금이라는 이 계정 과목은 우리 상법에서 우리 자본금의 2분의 1에 도달할 때까지 금전 배당의 최소 10분의 1만큼 적립하라는 상법의 규칙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회사의 돈을 전부 다 주주들한테 배당해버리면 이 법인이 빈털터리 껍데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10%는 회사에 남겨두고 있으라는 이야기예요. 남겨두고 있으란 말이 유보해라 이런 뜻인 건데, 그래서 우리는 상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말 안 하고 상법상 최소화 한도로 한다라고 하면 근전 배당이 10%일 건데, 근전 배당이 현금 배당이에요. 기타 법정 적립금은 상법 외 법에서 규정하는 건데 얘 공부할 필요 없어요. 신경 안 써도 돼요. 우리 시험에 무슨 조세특례제한법 나오고 이럴 일 없다는 거예요. 또 임의적립금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회사가 협의해서,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공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장 짓기 위해서 돈 모아줍시다. 주주총회 하면서 이야기하면 사업확장적립금. 우리 빚 갚기 위해서 돈 모아둡시다. 감채적립금. 이런 식으로 임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생각하고 계산 떠올리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저 적립금을 모으기로 했다라고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방금 제가 말했던 게 예를 든 계정 과목이 뭐 사업 확장 적립금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감채 적립금이라든지 이런 계정 과목들을 임의 적립금이라고 해요. 자, 미처분 이익잉여금 뭐 혹은 처분 전 이익잉여금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에 계정 과목은 우리가 배당할 때 쓸 건데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 과목 우리 본 적 있죠? 있어요. 우리 재무상태표 가져갈 때 재무상태표에는 이게 적혀 있는데 장부엔 이거 쓰라고 했던 게 이걸로 배당할 거거든. 그래서 2월 이익잉여금을 배당 가능 이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돈 가지고 배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자본에서 사용할 계정 과목들이에요. 자, 이제 우리 좀 쉬었다가 또 얘네들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쉬었다 합시다.